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입시 준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구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문화 가족 학생의 진학 준비, 다문화 가족 전형 및 외국인 전형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대상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교육 통계에서 말하는 다문화 학생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은 친부모님 중에 한 명만 외국 국적인 경우이고요. 외국인 가정 자녀는 상황에 따라 외국인 전형을 통해 대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내 고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경쟁으로 일반 전형으로 대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외국인 자녀 전형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형으로 대입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준비 절차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적인 지원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 지원 자격 요건은요, 부모님이 결혼하기 이전에 한 분은 외국 국적이셨고 다른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인 분 사이에서 결혼을 해서 출생한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에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또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요강을 찾아보셔서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또는 다문화 전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딱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다문화 전형이라는 명칭의 전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교대의 경우는 좀 있지만 그래서 수시 모집 정원 내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을 좀 잘 살펴보셔서 그 세부적인 지원 자격 요건 중에 다문화 가족 자녀의 조건을 찾으셔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정원 내 모집의 기회균형 전형, 통합형 전형으로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전형의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을 보셨을 때 다문화 가족 자녀의 지원 자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그 지원 자격이나 지원 제출 서류는 그 학생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셔야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대학별로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정원 내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정한 지침이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 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 전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인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되고요. 외국인 전형도 안 되고 다문화 가족 전형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 다른 학생들처럼 그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데 나는 외국인 전형도 안 되고 다문화 가족 전형도 안 돼서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각각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원 자격 요건의 해당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적인 조건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 또는 친부, 부모님 중 한 분, 아버지나 어머니 상관없이 한 분은 외국 국적이셨고 또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인 분 사이에 출생을 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자녀가 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이 인정되는 학생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 다른 한 분은 다른 나라 국적인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나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내가 출생했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외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 또는 친모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이제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혹시라도 친부의 경우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역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던 사실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인정하지 않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체적인 지원 자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내가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기셔서 관련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전형의 조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적 요건이 있는데요. 본인 또는 부모님 모두 외국인으로서 아래 각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제가 경희대학교 순수 외국인 전형의 모집 요강을 가져와 봤는데요. 학생 본인도 그리고 부모님 모두 다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대한민국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과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모, 학생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였을 경우 국적을 상실했다는 증명을 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는 어머님 중 만약에 한 분이 내 부양 의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부양 의무자의 국적만 지원 자격에 반영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아버님하고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어머님은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두 분 다의 조건을 살피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를 이렇게 좀 돌봐주고 계시는 부모님 한 분의 경우만 이제 그 외국 국적인 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단서 조항이 있죠. 단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부모의 이혼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집 요강 등에 따른 자세한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입학 지원 자격을 이제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서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도 또 이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이제 요건이 이제 인정되어야만, 그런 조건이 인정되어야만 확실하게 이제 순수 외국인 전형에 지원하는 등의 이제 해당 사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당 사항은 반드시 학생 여러분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담당자분과 이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교류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입학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학생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대외국민 전형, 외국인 전형의 그 지원 자격 요건 심사를 하는 입학 담당자에게 확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형의 기본적인 조건, 국적 요건 등이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학력 요건, 국내 또는 국외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증명이 있어야만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학 요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 받으셔야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경우는 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또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 말이 조금 서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만 잘 확보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외국인 전형에
그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 부분을 반드시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검토 받으셔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이제 특별 전형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의 종류는 이제 일반 전형도 있고 특별 전형도 있는데요. 일반 전형이라는 그 전형 분류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 자격이 허용되는 게 일반 전형입니다. 반면에 이제 특별 전형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인정되는 게 특별 전형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문화 가족 자녀로 인정이 되는 특별한 조건이 허용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 자격이 인정되는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외국인 전형이나 다른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Q&A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 전형 지원 조건이 되지 않는다.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자녀 특별 전형인 거고요. 일반 전형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 학생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대학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 특별 전형이 없기 때문에 타 대학에 또 다문화 특별 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겠죠. 만약에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합격에 더 유리하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더 유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선발하는 인원이 더 작은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성적 조건이 좋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으로도 내가 그 대학 그 학과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조건이라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일반 전형으로는 합격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특별 전형으로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대학에 이제 다문화 가족 특별 전형을 통해서 상향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족 특별 전형을 이제 신설한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 다문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년에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고려대학교의 다문화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방법으로 2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지원 자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원서 접수 마감의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인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해서 종전의 이제 지원 자격 요건하고 좀 더 특별하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제 조건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문화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하죠.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전형 요소를 살펴보시게 되면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를 하고요. 서류평가를 통해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서류평가 방식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2부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전형의 요소를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그리고 2단계 면접 점수 4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의 방식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지식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면접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다문화 전형이 2026학년도 내년
이제 고3이 되는 현재의 2학년 학생들 때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다문화 전형의 지원 자격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인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그 지원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법령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2조 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목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나타나는 결혼 이민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결혼 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제한 외국인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그 조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인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그 다문화 전형 지원 자격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해당 내용,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의 조건이 이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제3조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그리고 국적법 제4조는 귀하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고 해서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현재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 이민자,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과 대한민국 국적자가 결혼을 해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다라는 조건이고요. 그 나목에 보시게 되면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국적법 제3조와 4조는 인지와 귀하에 의한 이제 국적 취득입니다. 그리고 제2조부터 제4조는 출생, 인지, 귀하에 의한 그 이제 국적 취득을 다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설명 대신에 이제 법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1호라는 그 이제 법에 나와져 있는 조건을 통해서 이제 지원 자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이제 법에 따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3부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의 내용을 이제 모두 마치려 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1부, 2부, 3부에서 강의한 내용들의 그 제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한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다시 들어봐야 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요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좋은 입시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